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째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데다 미국 은행들과 실적 고용 지표 등도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0.49%, 0.67% 올랐습니다. 유로존의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에 힘입어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증시는 0.97% 올랐고 프랑스 증시는 국채 발행 성공 소식까지 겹치며 1.96%로 크게 올랐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09년 폐지된 출총제를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꿈의 치료제라 불리는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메디코스트의 연골 재생 치료제 카티스템과 안트로젠의 치료제 큐피스템에 대해 제품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그 중심에는 지표와 실적 호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개장 이후 발표된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인텔과 IBM, MS 등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오늘 국내 대형 IT주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19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1%대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기이기도 하죠. 오늘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앤 포커스로 오늘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간입니다. 청송촌룸 신창원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앵커님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미모가 더욱더 출중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앵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대표님 어제장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4%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개별 종목들은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제가 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한 100통 이상, 요즘 기본적으로 100통 정도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이제 많은 다른 방송에서 개별 종목 이제 약세를 보일 것이다. 대형주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센 방송만 특별히 또 대형주를 계속 갈 것이다 예측했는데 진짜 대형주가 가네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 승자승 그러니까 승자의 이제 함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 저때 이제 세 가지 테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유럽, 미국 필요 없다. 중국 증시만 보자 했는데요. 예, 중국 증시가 서서히 이제 50 VR 지표를 50을 돌파하면서 100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해 증시가 이제 상승 오늘 이제 여부가 신고가 관련 여부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2,300 여부가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요. 녹화를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지수 물량을 축소를 하되 그 대신 삼성전자와 중국 증시가 플러스 나면 팔 필요 없이 계속 가져가자 이렇게 했고요.
그렇지만 현금은 30% 보유를 계속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어제 상해 증시가 이제 어제도 1.3%의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만약에 이제 중국 증시가 상해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선행 스팬 원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장 자체가 굉장히 우리 개인들이 우리 센시 증기 여러분께서 이제 일반 방송 보시다가 워낙 많이 쏘으니까 우리 센 방송 보고 이제 안 믿는 반신반의하는 분이 많은데 우리 센 방송을 보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어제도 보시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양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삼성전자 보시면 이제 승승장구하죠. 제가 이제 61일평 안 낄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포스코 제가 진짜 이 포스코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고 심지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가지고 뭐 바리바리 싸우신 분도 있는데 포스코 지금 그 계속 가는 모양이거든요. 지금 선도가 삼성전자보다 이제 포스코가 선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은 이제 매도 쳤지만 이런 그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주식들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제 특이한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우리나라는 역시 IT가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기아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운송 부분의 자동차 주식들은 좀 제외해라 했는데 자동차 어제 기아차, 현대차가 신용등급 이제 채권 신용등급 상승이 있었지만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자동차 주식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자동차 주식은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물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는데 예, 자동차 주식에 이제 미련이 많은 분이 많아요. 왜 그러면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면서 자동차 떨어졌기 때문에 예, 자동차다 이제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IT 전기전자 주식인데 어제 코스피 상위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그 상승 종목 랭킹 1, 2등 종목들이 그 사이 우리가 말했던 에너지 4인방 그리고 디스플레이 2인방 그리고 장비 부품 4인방 그 10종목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삼성 SDI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삼성 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LS 산전 그다음에 LG 이노텍 이제 상승률 1위였거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LS 산전은 우리가 고점에 팔았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그 견고한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에너지 4인방 중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한전기술이 상승률 랭킹 이제 들어가서 쭉쭉 밀렸습니다만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장세가 개인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장세를 보이는데 종목적으로 보면 어제 이제 전기전자 종목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는 그런 날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전기전자 자동차 주식은 우리 개인들이 블루칩 중에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철강이라든지 철강을 이제 우리 온 동네 뻐꾸기들이 뻐꾹뻐꾹뻐꾹거리면서 뭐 철강 이제 볼 거 없다. 뭐 중국 경기가 나쁘니까 그런 거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강주가 개인들이 거의 없어요. 네. 예, 철강주가 없으니까 이제 포스코하고 인천제철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뻐꾸기들 말 듣지 마세요. 뭐 종이나 치러 댕기고 뭐 그런 거 짓거리 해야 될 건지 절대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는 제가 누차 말했죠. 공매도 없이 개인들 신용 없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사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어제 그런 게 맞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뭐 주가가 계속 가겠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예, 어제 보시면 여러분 그 어제 장 전체로 봤을 때 장이 어제 이제 신고가 갱신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볼륨 이제 1915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1915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왜 거기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 볼륨저 밴드 상단선입니다. 거기가 예, 볼륨저 밴드 상단선에 예, 다이는 모양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볼륨저 상단선에 다이는 모양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상단선 이탈하는 제가 이제 아침에 개입 시작하면 매도 쳤다가 볼륨 좀 더 다여가지고 이탈하면 계속 보유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일단 주가가 상승 트렌드로 보일 겁니다. 상승 트렌드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즘 속임수가 문제거든요. 속임수가 문제인데 지금 장이 삼성전자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 장이 강세고 삼성전자가 강세 보이지 않으면 장이 약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장입니다. 뭐 미국장, 일본장 필요 없어요. 유럽장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는 이유가 삼성전자 사는 습관을 들여라고 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 진짜 안 사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요. 차례상 지낼 때 조상님 때 차례상 지낼 때 그 차례상 모서리에 차례상 앞에 아버지 엄마 그 밥 그니까 음식 앞에 여러분 장고장을 놔두고 여러분 반성하면 차례상 모서리에 머리를 한번 박아보세요.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 머리를 그래 뗀뗀하게 놔줬는지 왜 1등 주식을 안 사는지 제가 미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5분의 차례상에 그 장고장 놔두고 머리를 모서리 한번 박아보세요. 박아보세요.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을 그래 뗀뗀하게 낳고 삼류 사류 어리하게 낳는지 인류로 낳았는데 인류 주식 좀 사세요. 인류 주식. 아이고 신기라 죽겠어 아침부터. 네. 어제 신기라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또 사도 됩니까? 묻는 사람 있어요. 당연히 사도 되죠. 물려도 거기서 물리라고 신기하게. 아이고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을. 좀 인류답게 놓으세요. 인류답게. 그 뻐꾸기들 그놈들 말 듣지 마세요. 그놈들 말을 듣지 말라고. 지가 뭐 평생 싸보고 어리한 놈이 작조 추천하는 놈이 종이나 치러 댕기지. 뻥상 같은 말 똘보기 같은 말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지가 뭐 고수고 그런 말 듣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인류주식 사란 말이야. 인류주식. 아이고 내 속 천불난데. 네. 왜 인류주식 안 사느냐고 전부. 어제 인류주식 그만큼 뜨는데도 모르면서 인류주식 안 사고 하는데 인류주식 사세요. 원래는 물리더라도 인류주식 사라고. 지금 이평이요. 61위평이 오늘부터 떨어집니다. 61위평이 오늘부터 떨어져요. 61위평이 오늘부터 떨어지는데 조심하셔야 되죠. 61위평에 도전할 만한 속설이 있습니다. 61위평이 오늘부터 떨어지거든요. 61위평 떨어지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뭡니까? 61위평이 떨어지면 주가가 항상 끝에 약한 모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변곡의 분야가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61위평이 오늘부터 떨어진다. 두 번째가 뭡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손절매를 8천억 손절매 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스위치했습니다. 자리를 바꿨어요. 기관들은 밑으로, 외국인들은 그 사이 밑으로 보다가 위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 말이 뭐냐면 보통 선물이 자리를 바꿀 때가 거의 변곡점 수준입니다. 거의 변곡점이에요. 거의 변곡점입니다. 물론 변곡점이란 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변곡점입니다. 그 변곡점이 큰 변곡점이 될지 뭐 상승의 변곡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의 변곡점이 될지 하락의 변곡점은 좀 모르지만 일단은 61위평 자체가 오늘부터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61위평 꺾이니까 여러분께서 몸조리를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은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일목균형표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보시면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요. 오늘이 왜 변곡점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어떻게 전환선이 기준선 전환선이 오늘 같이 상승하는 날이 됩니다. 그 대신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신고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고가 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신고가를 내고 오늘 종가가 무조건 신고가 나면 전환선이 기준선이 오늘 상승을 합니다. 기준선을 상승하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전고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굉장히 봐야 되는데요. 전고점이 1930이 있습니다. 1930포인트에서 한번 부딪히고 종가가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다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앞전 고점에 제가 볼 때는 1930포인트 여기에 종가가 오늘 종가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종가로 끝나면은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 종가로 끝나면은 괜찮지만 종가로 끝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현금 30% 보유 이렇게 했는데 현금 50%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가를 전고점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이 볼륨저 밴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볼륨저 지금 이 주가가 상단선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상단선에서 여러분 볼륨저 밴드 지금 상단선에 달리고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 항시 지나고 나면 압니다. 볼륨저 밴드 상단선이 얼마쯤 위험하다는 것은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상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전고점 건드는 것, 전고점을 한번 갱신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종가가 볼륨저 밴드 안쪽으로 도는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주가가 조금 상승할 겁니다. 상승하면서 볼륨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검은봉이다. 제가 여러분들 누차 말했지만 볼륨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검은봉은 물량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러면 여러분께서 항시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볼 때 시뮬레이션이 이제 컴퓨터가 한 300개의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300개의 모든 조건을 갖고 이제 이 예측했습니다. 예측했을 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3일 전에 매수 프리미엄이 왔습니다. 매수 프리미엄이 왔는데 이 매수 이제 신호가 왔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면 되지만 여기서 상승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일단은 주가가 상승 트렌드지만 네. 이 약세장 특히 60일평이 떨어지는 이런 장에서 속임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심하면서 항시 일정 부분을 현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200 종목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 200 종목에 요즘 그 매수 유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GS 건설 같은 게 이제 상승 매수 해라가 타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드 그 나왔고 LG 이노텍 우리 전략 종목이었죠. 장비 부품 4인만. 그 다음에 이제 LG 생활 건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중에 이제 동아 타이어가 어제 나왔어요. 2차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 중에 이제 외환은행이 어제 사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 사도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어제 이제 삼성카드가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였죠. 삼성카드 사라고 나왔고 또 S1이 이렇게 매수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이런 이 컴퓨터가 300개 실적이라든지 모든 거래량 데이터에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제 이제 매도 종목이 매도 종목 이제 매도 유지인데 매도는 거의 안 나왔어요. 네. 매도는 안 나왔는데 매수 종목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고요. 일단 여러분 그렇습니다. 1등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1등 주식을 사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제 어제 1등 주식 중에 고가 중에 이제 LG 생활 건강이 매수 들어왔고 글로비스 그다음에 이제 GS 건설 뭐 이렇게 이제 영원무역 그다음에 이제 한진 이렇게 이제 매수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찾아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무조건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1등 주식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제 우리가 주식을 비울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0% 손절매 나면 다른 데 넘어가라 하는데 요즘에는요. 10% 손절매 나가지고 다른 데 가면은 원상 복귀가 안 됩니다. 원상 복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물릴 각오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물리면 어디 물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래 그저께 코스닥이 계속 상승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마탱이가 같다고 그만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 반도체, 그 다음에 뭡니까? 메디포스트 요 두 종목,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포스코 ITC 요 종목 빼놓고는 나머지가 거의 맛이 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서울 반도체만 어제 떴잖아요. 여러분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뭐 셀트리온 한번 보십시오. 메디포스트, 서울 반도체, CJCMA, SFA, CZ, SK 브로드밴드, 안철수 연구소, 포스코 ITC. 다음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한 3개 정도만 추세가 살아있고 나머지는 60일평이 다 꺾입니다. 코스닥이 아무리 미국이 나스닥이 떠도요. 이 코스닥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30% 행보수요. 대장이 안 가는데 어떻게 코스닥이 됩니까? 내가 내 말은 그만큼 들어갈까? 억수로 말 안 들어요. 억수로 말 안 들어. 진짜.
코스닥 한번 보세요. 코스피가 그래 뜰 때 코스닥 거의 2주 동안 여러분 주식 안 뜨잖아요. 내가 뭐 갑니까? 여러분 주식 안 뜬다고. 여러분 주식 안 뜹니다. 코스닥에 열흘 동안 여러분 계속 물미겼잖아요. 내가 여러분 1등 주식 사라 그만큼 가는데 여러분 진짜 잡것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다 그 뻥전문가들이면 걔들은 반지하 살아야 될 애들, 여러분 등쳐가 외지타 타는 애들인데 여러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1등 주식 좀 사세요. 1등 주식. 와 진짜 1등 주식 안 사요. 진짜 1등 주식 좀 사세요. 오늘 또 보세요. 1등 주식만 뜨잖아요. 1등 주식 없는 여러분 진짜 왜 극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2012년 확실한 표,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됩시다. 우리 조상님 우리 놀랐고 얼마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런 고생에 엉뚱한 주식 해가지고 사고칩니까? 여러분 3년 잔고장 한번 매매 내역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못 박은 주식이 어떤 주식입니까? 그놈의 테마주하고 잡주 아닙니까? 그런 추천하는 놈이 무슨 평생 싸보고 종치레기 겁니까? 종이나 치고 다니는 놈이지. 그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니까 믿지 마시고 1등 주식만 사세요. 실적이고 뭐고 원래는 필요 없다니까. 오직 1등 주식만 여러분의 구세 주니까 무조건 1등 주식 사세요. 물려도 거기 사세요. 물려도. 네. 내가 막 성질나가 목이 셌는데 어제 밤새들 내가 증권 공부했어요. 결론은 뭐냐? 무조건 2012년도 용은요. 여의주를 물고 있습니다. 용은 여의주를 물고 있다고. 여의주가 비싸요. 여러분 여의주면은 여러분 되십시오. 무조건 1등 주식 사라고. 아시겠죠? 무조건 1등 주식 사라니까. 실적이고 뭐가 필요 없어. 무조건 1등 주식 사라고. 무조건. 알았지요? 무조건 네. 1등 주식 사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성선천문 신창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이었죠. 인프라웨어 대응전략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인프라웨어 이제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좀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전에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쪽을 보유하고 있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좀 밸런스를 맞추는 포트를 좀 운영을 할 때 그런 한쪽에 좀 치중된다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시장은 좀 올라가는데 대형 뭐 IT 이쪽에 종목들만 좀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이라든가 개별 중소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약간의 좀 조정 구간, 아주 근데 양호한 조정 구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한 15,500원에서 16,200원 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 매수가 가격 안에 종가가 16,000원이었으니까요. 매수가 안에 잘 적절한 그런 상승을 위한 네. 적절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까지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 종목일 텐데요. 카프로라는 종목을 네.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화학업종의 종목인데요. 국내 그 카프로 락탐, 나일론의 원료죠. 그 카프로 락탐을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독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국내 수요의 한 80% 이상을 그런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주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효성이라든가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KP케미칼이나 뭐 태광산업 이런 쪽에 납품을 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2011년도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3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0% 가까운 그런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지만 그 분기 대비해서는 사실 좀 감소를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카프로락탐의 어떤 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3분기 때는 좀 단기적으로 사실 좀 실적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4분기 때 어떤 중국의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 위축으로 카프로락탐의 가격이 좀 조정이 되면서 4분기 때 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주가가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큰 폭의 그런 성장을 보여준 이후에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 카프로락탐의 수요 확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타이트한 그런 수급으로 인해서 그 가격의 상승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섬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이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의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 부분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2007년도에 이제 차입한 2천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상환이 이제 작년 2분기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무리되면서 2011년 3분기부터는 그 재무구조가 상당히 순현금 상태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관의 좀 수급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주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원대 가격선에서 쌍바닥을 좀 형성을 하면서 그 가격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면 23,500원에서 25,000원 오늘 조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23,5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이 위치해 있는 22,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양순모 전무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전 시간 추천하신 종목 AX를 받아볼 텐데요. 서울 반도체 어제 목표가 도달했더라고요. 장중에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예.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울 반도체, 제가 받았던 행보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베팅을, 하는 외국인 투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눌러줄 때 이제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에 보여준 형태는 오히려 주가가, 눌러준 이후에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였던 이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추천드린 지 단 2일 만에 한 10% 이상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성공하였는데요. 목표가는 달성하였지만 우리 서울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LED 업체의 이런 새로운 투자 시각 변화가 발생한 시점인 만큼 또 LCD TV 시장에서도 또 독자적인 제품 개발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은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한 28,000원까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뷰역스인데요. 시장 관계상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이런 미래 성장은 좀 예상되어지고 또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이제 불보듯 이제 뻔하지만요. 매수 탄력이 좀 늦추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우선 포트에서는 좀 제외를 하고 다시 매수가를 추후에 다시 잡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뷰역스는 좀 제외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케미컬입니다. 네. 제가 요즘 들어서 우량주는 언급을 좀 많이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우량 업종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2011년도 연말과 또 2012년도 초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한산한 거래를 좀 보여주면서 좀 타이트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광 테마가 일단 거세게 불면서 화학 업종에도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크게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춘절 이후에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이런 수요 기대감과 또 이런 수요 기대감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이런 전망세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태양광 산업 위축이 시발점이었는데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세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새롭게 신사업을 추진하는 태양광 산업 쪽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끝이 났고 또 매수에 대한 시기로도 보실 수 있는 만큼 괜찮은 자리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케미칼은 태양광, 또 전지재료, 또 바이오 의약품 쪽까지도 다양한 신사업이 진출이 이제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도 작년 고점 대비로 약 한 54% 이상을 하락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고군권에 있는 다른 이제 여타 종목보다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한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7,500원을 좀 기준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짧게 2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하나케미칼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증권사에서 어떠한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엇갈리는 달러 인덱스와 유럽 CDS의 의미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비슷하게 연동해서 움직였던 달러 인덱스와 유럽 CDS가 유럽 신용등급 강등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동성이 컸던 이유는 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신용 부도지수인 CDS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유로화 급락이 있던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유럽 디폴트를 대비한 수요 증가 전망으로 인해서 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달러 인덱스와 유럽 CDS의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달러 인덱스는 그대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유럽 CDS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 신용등급 강등 전후로 악재 해소 측면에서 유럽의 국채금리와 유럽 CDS는 소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지속적인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자산시장의 안전자산 선호도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경기 및 이익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도의 변화에 따라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빠지는, 즉 심리적인 영향이 큰 센티먼트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달러 및 유럽 CDS 두 가지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수세와 연동성이 조금 더 큰 것은 유럽 CDS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및 유럽 CDS가 올라가면 외국인 매도세, 그리고 달러 및 유럽 CDS가 낮아지면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안전자산 선호도를 체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 매수로 인한 상승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자산 선호도에 대한 핵심은 달러 인덱스보다는 유럽 CDS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국채금리와 CDS의 동반 하락은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시켜서 당분간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호전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럽 CDS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도를 결정하는 이상 당분간 외국인 순매수세는 좀 순매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중립 및 매도세를 보이다가 최근 관심을 보이는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단기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고베타 종목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강, 금속, 운수장비, 전기전자 등의 업종을 갖다가 투자자들께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또 다른 한 가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도의 척도인 미국 주요 은행들의 미국 증시 대비 상대 강도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은행 업종은 아직 생각보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설 연휴 이후 운수장비 업종,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을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관심 있는 업종으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두 지표들 중심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900선 오랜만에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오셨고 또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은 외국인이 없으면 지수가 상당히 오르기 좀 어렵다라는 걸 좀 실감하실 수 있지 않았나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월 17일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하루만 해도 7,400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6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2% 정도 좀 상승 마감을 했고요. 1914포인트 정도의 일단은 종가 지금 종가를 좀 기록을 했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의 어제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상의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 LG화학이 단연코 지금 탑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280억의 순매수를 지금 가담을 하면서 LG화학이 뭐 30만 원대 초반에서 놀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지금 한 38만 원에 지금 근접을 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조금 상당히 긍정적인 좀 흐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순매수 그동안에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매수가 좀 강해지면서 그러한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하이닉스, 포스코 같은 종목도 일단은 매수상의 종목이 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5위 같은 경우는 포스코인데요. 480억 정도의 엄청난 자금이 좀 들어와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규모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순매수가 좀 강해지기보다는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60억, LG디스플레이, KB금융, 신한지주, GS 이들 종목에 지금 순매수를 좀 가담을 했는데요. 일단은 기관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순매수를 확장시키는 흐름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더 늘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1900선 윗구간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는 흐름이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KTNG, 그러니까 LG전자, 만도, LG,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 일단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KTNG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7만 원 선이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좀 강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지지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관찰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7만 2천 원대에서 7만 원까지 바닥이 조금 더 잘 닫아진다면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적 우려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이 계속해서 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 지금 현대모비스가 한 52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순매도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종 최근에 포트 비중 조절로 인해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아지는데 완성차 업체보다는 현대모비스 쪽으로 일단은 매도가 좀 가파르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량을 외국인이나 지금 그런 물량을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좀 받아내주고 있는 흐름은 일단은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이 매도한다 그래갖고 현대모비스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삼성엔지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에 좀 나서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 코스닥 시장은 어저께 한 0.5%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랜만에 기관이 한 200억 정도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한 340억 정도 순매수에 나섰는데 서울 반도체 쪽에 일단은 매수가 좀 집중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더 이상의 매도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인식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든 코스닥 시장을 앞으로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 한 195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죠. 그다음에 유진테크 30억, 셀트리온, SM, 주성 엔지니어링 등 일단은 매수 상위 종목에 좀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SM 같은 경우 한 111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장 초반에 5%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다 만회하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서해반도체 같은 경우도 100억, 그다음 다음이나 크루셜텍, 후너스 같은 종목들도 일단 매수상의 종목이 좀 랭크가 되어 있다는 거 지금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받거나 외국인이 팔면 물량을 기관이 받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찰을 해보실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전략 세워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 훈풍을 이어간다면 오늘 국내 증시도 추가 상승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설 명절로 긴 연휴를 앞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앵커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도하실 생각이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저항권이 1920에서 이제 30포인트죠. 그러니까 전고점, 그러니까 12월 초에 형성이 됐던 전고점 부분이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차츰차츰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가 될지는 외국인의 의지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같이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한 번에 돌파가 충분히 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1920에서 30포인트, 그러니까 주가가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라면은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들이 반드시 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시고 나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무드 쪽으로 좀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나. 하지만 어제와 같은 급등을 좀 보이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 왜냐면은 일단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우리는 구정 연휴가 좀 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본다라면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수가 급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지금 조건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그러니까 막판에 투신권, 그러니까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투신의 매도가 좀 크게 나온다라면 일단은 시장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나 아니면은 하락 마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그동안 흐름보다 좀 약해진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지금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의 매도가 얼마만큼의 오전장에 출회가 되는지 좀 주목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그 기관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다 받아주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같이 동참을 하는지만 체크를 해 보시면은 오늘 시장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어제 4%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110만 원을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107만 원짜리 주식을 11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 안 되죠. 어느 정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심리적인 부분에 좀 휩쓸려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갖고 실적 대비 오르지 못한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에만 자금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중소형주들이 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집중을 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대형주 비중이 크셨던 비중은 대형주 비중이 비중이 많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중소형주로 좀 옮겨가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 증거는 어제와 같은 흐름,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줄어들고 나서 오히려 좀 매수 전환된 코스닥 시장이 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소형주 일부 실적 대비 오르지 못한 중소형주 일부 편입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또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 전략과 좀 부합하는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 좀 언급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동국산하고 좀 말씀드리게 하는데요. 동국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풍력 테마로만 지금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자회사 동국 SLC 때문이다라고 지금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동국산
동국산업의 철강 제조업, 그러니까 지금 냉연 강판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냉연 강판이라는 것은 TV에서도 가끔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종이처럼 동그랗게 말린 철강 제품, 그러니까 판재료 같이 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냉연 강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좀 실적이 좋다면 같이 동국산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수렴하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지금 481선이죠. 481선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뭐 241선, 121선, 5일선, 21선 이러한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을 해 있는데, 지금 예전에 사신 분들과 지금 최근에 갖고 계신 분들 평균값이 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물 부담이 좀 적다는 얘기로 지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지지는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좀 포커스 좀 맞춰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기관의 매수가 11월 달부터 계속되고 있죠. 11월, 12월, 그다음 1월까지도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기관의 매수가 3만 주 이상 계속해서 좀 유비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12 물량이 한 150억 정도 있긴 하지만은 결제적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그러니까 기관의 수급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현재 실적 같은 경우에는 250억 영업이익을 좀 달성한 만큼 시총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PER 한 8배, 9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장 대비 좀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3,800원이죠. 3,800원에 대한 가격 지지가 최근에 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반등 시도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보신다라면은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은 4,050원에 좀 매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까지만 이제 뭐 일단 목표가 좀 잡겠습니다. 4,500원까지만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이제 전저점 3,700원 이탈이 되면은 그때는 뭐 손절하신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희진 팀장님이 오늘 관심 종목은 동국산업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라이든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